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기관차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 주제를 고르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딱딱 떨어져 가지고 설명하기 쉬운 것들이 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딱딱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 올랐다는 것은 달리기 시작할 때 타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긴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까지 내가 저거를 이해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달리는 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예, 오늘은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것을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 중에, 그쵸? 이런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눌림 자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이런 자리들. 그래서 계속 우리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뭐 20평은 뭐 세력선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생면선이고 뭐 12평을 계속 타고 가는 종목들은 살아있는 종목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냉정하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의는 대중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통계를 수도 없이 내봤지만 결국은 끼워 맞추기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12평 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눌릴 때마다 12평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걸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 당시에 왔을 때 매매 판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이 기술적 분석에 소용이 없는 매매입니다. 소용이 없는 기술이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일 때 이 아래에서 이렇게 전원에서 출발할 때 혹은 눌림을 딛고 움직일 때, 이때를 어떻게 달리는 말을 시작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시세의 출발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점 만들고 반등해서 22평 저항 먹고 떨어져서 다시 저점을 깨거나 깨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눌림 받고 쌍바닥 형태로 22평을 타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22평을 눌리고 올라가면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다,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 이야기를 이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시간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은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더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 아니 여기서 그렇게 매수하고 싶었으면 여기서 왜 매수를 안 했냐라는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몰랐는데 막 뉴스나 이런 데 좋다고 막 나와서요. 결국은 이 뭡니까? 남의 이야기에 등 떠밀리듯이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운이 좋게 어떻게 됩니까? 밟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이야기 드릴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얘는 이레귤러다. 기술적으로 이레귤러가 발생했는데 얘를 차트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공부한 이후에 얘처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대부분이 맞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시가총액을 올리면서 기세 좋게 이 단시간 내에 올라간 종목들은 정말 막 이 우리 시장에서 몇 종목 꼽습니다. 몇 종목 꼽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 막 몇백억짜리가 1조 간 적은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얘는 얼마까지 갔습니까? 50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드물다라는 거죠. 대형주 중에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 놓쳤으면 이런 자리 그냥 편안하게 내줍니다. 내 깜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야기 드린 게 있죠. 이때 자전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 38만 7천원 저 자리 아니면 50만원짜리 눌림에 잡아야 된다. 결국은 아마 이때 50만원을 살짝 깼다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마지막 자리를 어떻게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86만원이거든요. 그럼 85만원 이탈 컷으로 이 자리 노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점 찍고 올라올 때 저점 나온다 그랬는데 이미 88만 3천 원인가 이 구간 가고 있어서 여기 컷 걸기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얘 패스하고 다른 종목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이런 눌림 자리를 잘 찾아서 올라가야지 컷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이런 올라가는 자리는 컷 자리도 불명확할 뿐더러 컷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습관적으로 쫓아다니게 되면 운 좋을 때는 이렇게 먹지만 운이 나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 규모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따라서 아예 수준이 높으면 지난 여름휴가 특집 때 제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올려드렸죠. 돌파 매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거 할 수준이 아니면 애초에 생각할 이유도 없고 저런 거 올라가는데 5%만 먹자 하시는 분들, 예, 잘 먹은 분들 많아요. 10번 중에 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할 때 이거 다 토해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저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0평 올라타 가지고 위에서 매수할 때는 가급적 신중해야 되고 눌림에 매수하는 게 좋다. 충분한 경험을 쌓고 도전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에코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본 종목을 제가 처음에 노렸을 때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로봇주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뭡니까? 낮은 수익성이잖아요.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 120평 타고서 올라가니까 시세를 열심히 내고 있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120평을 다시 못 딛고 갔어요. 안 닫고 갔어요. 그러면 그냥 내주는 거죠. 이때도 이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수렴 왜? 수렴을 뭐로 돌파합니까?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리들 매매할 수 있습니까? 매매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120평 눌림 왔죠.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한번 저항 맞고서 다시 쌍바닥 패턴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또 못해. 이번에는 완벽하게 딛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매수 못했는데 이런 자리 쫓아간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냥 추격 매매입니다. 그냥 추격 매매예요. 선수분들은 이런 거 잘해요. 왜? 선수분들이 잘하는 거는 추격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올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나와야 되겠다. 이것들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이 나올 타이밍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임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골라와 놓은 종목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포스코 퓨처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매수입니다. 매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물론 메인은 이 종목이 아니었지만 추격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봉에 그냥 따라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장중에. 그래 놓고 컷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수익 보다가 결국은 이탈했죠. 그럼 컷 내주면 된다. 짧게 내가 요만큼 컷 내주고 이걸 지금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얘 다시 어떻게 올라가서 이런 패턴으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매수해야 되겠죠.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거는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맞지 않겠는가. 그거는 제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구간에서 하고 싶다. 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이제 이 3만원 아래짜리에 매수한다 이거는 뭐 쌍바닥이라든지 저점을 노린다라든지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 종목을 진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KT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못해도 36,000원 넘어갈 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고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 이거는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올라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세의 출발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정말 단순하게 일목과 120평 올라탔으면 다시 눌릴 때 이것만 깨지 않으면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얘 눌릴 때 이렇게 정확하게 눌러주는데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잘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굳이 어렵게 위에서 추격하는 게 아니라. SK
얘도 이제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 얘는 이런 패턴을 보이면 일단 일목을 못 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밑에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이거 일목 이제 얇아지는 틈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는 저점을 잡아채는 매매지만 나중에 120평 다시 올라타고 그러면 일목이 이렇게 꺾여서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눌림에서 이 자리에서 올라타게 되면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거죠. 즉 이제 출발할 때 올라타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올라타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지, 막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올라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낙마하고 넘어지고 말도 무리가 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 올해의 에코프로 같은 흐름들은 2차전지의 흐름들은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그러니 지금 LNF가 그쵸? LNF가 지금 올해 이 매수 1위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이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1위겠습니까? 자꾸 이 앞에 흐름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막 추격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의 이 기관차 이 6일 동안의 방송은 별거 없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피하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어느덧 이제 중간점을 지나가고 있죠.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5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